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야당은 우리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는데요. 큰 목소리로 최저임금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킨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한마디로 엄발의 오줌누기였다. 그리고 사실상 그 원인을 물타기한 그런 대책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 당장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적으로 한 55%에 이르는데 이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경제 현장이나 또 야당의 강곡한 요청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답은 실질적으로 이중 결정 구조를 만듦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여당의 정부의 대안에 기다려왔으나 그 대안이 한마디로 전혀 처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론으로 앞으로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을 줄여가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수당 관련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정 기간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러한 일정 기간의 국민소득 대비 상한액에, 그러니까 국민소득 대비에서 연동되게 되어 있는 이 지금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동되는 실질적인 캡을 씌우는 그런 최저임금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또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저희가 답을 내놓지 못해서 당론 추진으로 세 가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가 사실은 세금 폭탄으로서 가시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를 올리는 데 과정에 있어서 공인 감정사들에게 편법 지침을 내린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공시지가 대폭 상승을 조작하고 또 세율이 아닌 표준지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러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헌 소지가 있음은 물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공시지가를 급격히 상승시킨 것이 앞으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7일까지 의견 청취를 받은 올해 공시지가 강북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무려 200 내지 300%씩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구 연남동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지난해 7억에서 올해 13억 9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2배가량 올랐죠. 성동구 성수동의 한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14억 3천만 원에서 올해 37억 9천만 원으로 2.6배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또다시 부자세로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공시지가 인상이라면 1주택 보유 은퇴 세대나 수입 증가 없이 부동산 호가만 오른 상당수 서민층에게 이 세금이 무차별적으로 세금 폭탄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결국 노인의 경우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연쇄적인 부작용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공시지가 조작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슈가 조금 많이 있네요. 청와대 5급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만난 일,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의겸 대변인의 이와 관련된 브리핑은 참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이 참모총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것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급이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배치되는 그런 브리핑입니다. 또 서류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들고 나갈 수 있다.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는 개인 일탈로 작성한 물건이라고 하면서 기밀 누설죄로도 고발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러한 브리핑들을 보면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청와대의 무소불위, 불법적 무소불위는 이미 모두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찰, 또 조작,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무소불위는 끊임없이 지금 또 나오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운영위에서 사고 넘치는 증거를 모은 것을 모두 앞으로 이용해서 추가 고발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꼬리 자르기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이런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 남용에 대해서 이 책임을 져달라는 야당의 요청에 대해서 응답은 없고 오히려 총선용 일종의 참모진 교체만 참모진 교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체된 인사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없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나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렇게도 논란이 있는 사람들을 씀으로써 사실상 측근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측근을 강화할수록 국민들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저께 국회에 와서는 또 친문 세력들이 한 1000여 명 와서 외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정부의 지금 인사 등에서 나타난 결국 측근 강화가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이 북중 정상회담을 하는 것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중을 한다. 김정은이 방중을 하는 것은 겉으로는 비핵화를 외치지만 결국은 핵보유 국가에 대한 중국의 후원을 얻으러 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북한은 중국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달라는 요청을 하러 간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러한 행보는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결국은 조선반도 비핵화, 그들이 외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깨하기 위함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이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는 외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만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이것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질타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 정부의 이 입장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